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특별수사팀 형사 로버트 카펠은 동료 형사가 건넨 봉투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건 피어스 카운티의 한 판사에게서 온 편지였는데요. 판사가 이 수사본부에 다시 전달을 하게 된 편지였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실제 사람은 현재 플로리다에 있는 한 사형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번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죠. 말끔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4년 동안 젊은 여성들만을 노리면서 정말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끔찍한 연쇄살인마입니다. 그가 직접 작성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살인사건, 로버트 형사가 맡고 있는 이 살인사건 조사에 자신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죠. 로버트 형사는요, 이 편지를 바로 구겨서 휴지통에 넣어버리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사형을 앞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죽음을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경찰들 상대로 장난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로버트 형사가 웬일인지 편지를 다시 집어들어서 몇 번이고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꽤 진지해요. 게다가 이렇게 그의 마음이 좀 움직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형사는 2년째 이 살인사건에 매달려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럴듯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82년 7월 미국 시애틀 남부의 그린 리버에서 벌어집니다. 두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시합을 하면서 놀던 중에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무심코 옆을 딱 봤는데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물에 떠있는 시신이었어요.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가에서 경찰들이 건져 올린 이 시신은 이제 갓 16살밖에 되지 않은 웬디 리 코필드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길거리를 떠돌면서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온 미성년자 여성이었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그런데 다음 달인 8월 12일 23살의 데보라 보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8월 15일 한 청년이 이 그린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래프팅을 막 하다가 도중에 뭔가 걸려요. 처음에는 마네킹이 떠다니나? 했는데 알고 보니 16살의 오말 밀즈라는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밧줄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연달아 젊은 여성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이 되니까 경찰은 혹시? 하고 강가 주변에 추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2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게 되죠. 31살의 마샤 체프먼 그리고 17살의 신시아 힌즈. 이들도 다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끈 같은 것에 의한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 그린리버 근처에서 5명의 여성의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고요. 사인도 동일하게 교살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경찰은 범인이 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FBI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고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성과는 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제보를 받은 정보를 확인을 하는 이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몰게 되기도 하고요. 도저히 범인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경찰과 FBI가 이렇게 혈안이 돼서 범인을 뒤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은 계속됩니다. 8월 29일에는 16살 케이스 테리가 살해되었고요.
2주 후인 9월 15일에는 19살 메리 브리짓이 산책 도중 살해당합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속출했어요. 추가적으로 발견된 수만 총 17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3년 4월 스트릿바에서 일하고 있던 마리 말바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에 온 손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내 이 남성이 돌변을 하더니 그녀를 억지로 차에 태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마리의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쫓아갔어요. 이 남성이 트럭을 타고 있었는데 그게 출발을 하고 나서 막 쫓아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죠. 그게 마리 말바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마리를 찾으러 가족과 친구는 온 동네를 뒤지게 되죠. 그러다가 친구가 봤던 그 차량, 익숙한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인을 확인합니다. 굉장히 선량하게 생긴 얼굴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였는데 친구가 이 남자를 보자마자 범인이에요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갔던 경찰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혹시 마리 말바라라는 아가씨 본 적 있으세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이후 추가 수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희생자만 11명. 그런데 여기에 실종자까지 더하면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범인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그린 리버 킬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답하기만 한 채 수사가 전혀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테드 번디가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로버트 형사가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에 테드 번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번의 면회를 하게 되면서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린 리버 킬러, 연쇄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죠. 테드 번디는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범인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닐 거고요. 이렇게 매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건 약간 어떤 비뚤어진 성의식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드 번디가 하는 얘기가 분명 범인은 시신을 유기한 현장으로 한 번은 돌아올 거라고 장담해요. 이것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 거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다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 외부에 알리지 말고 며칠 근처에 잠복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분명 범인이 시신을 확인하러 나타날 거고 그때 건강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법 그럴싸한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경찰은 워낙 수사가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위기감도 느꼈고요. 또 다른 단서 또한 없었기 때문에 테드 번디의 제안을 시도해 보기로 하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린 리버 킬러 사건에는 많은 언론사와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현장에 헬기를 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경찰이 이곳에 잠복을 하고 있구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돼요. 이후에 범인은 수법이 점점 더 조심해지고 교묘해집니다. 그리고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더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후에 수사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별다른 소득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결국 수사본부는 다 해체되었고요.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듯 했죠. 그렇게 처음 시신이 발견되고 거의 19년이 지난 2001년입니다. 한 남성이 매춘을 하려다가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범죄자의 DNA 수집을 하기 위해서 타액을 채취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심코 당연한 결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남성에게서 19년 전 그린 리버 킬러가 남겼던 동일한 DNA가 검출된 것이었죠. 그의 이름은 게리 리즈웨이입니다.
마리 말바라를 납치한 혐의로 잠시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고요. 얼마 후 게리는 자신이 그린리버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 길고 긴 미제 사건 파일이 마무리되게 되는 순간이었죠. 경찰의 끈질긴 신문과 그의 자백으로 인해서 게리는 총 49건에 대한 살인으로 기소됩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2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요, 총 49건에 대한 살인으로 기소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너무 오래돼 버린 상황에서 범인 게리 리즈웨이는 시신을 찾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조건을 들이대면서 형량거래를 제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결국 사형을 피할 수 있었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감옥에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희대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가 내가 한번 범인 찾아볼게요 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테드 번디의 소위 프로파일링? 그건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게리 리즈웨이는 실제로 IQ가 86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고요. 가정의 불화를 겪었었고요. 성에 대한 비틀어진 인식으로 인해서 매춘부들을 납치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끔찍한 건 시신을 유기한 후에 꼭 두세 번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시신을 욕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드 번디가 한 그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같은 부류라 동족을 알아본 걸까요? 그가 편지를 보낸 1984년, 그때는 지금만큼의 어떤 범죄 프로파일링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에 대한 분석이, 테드 번디의 분석이 상당히 신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2019년, 특히나 유튜브로 토요 미스테리를 자주 접하셔서 살인사건을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분석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